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요새 네. 저희 옷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네, 이번 주 날씨는 참 맑은데 날씨가 꽤나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챙겨 입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주식시장도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단단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릴까 말까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일 저희가 짚어드렸던 종목들 리뷰 먼저 해볼게요. 네. 우선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드림텍을 소개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다음으로 또 숨겨진 비대면 관련 종목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네. 드림텍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갤럭시 폴드2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전식 지문 인식 모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갤럭시 폴드2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체외 진단기기인 전자코 솔루션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비대면 관련해서 바이오 센서 1A를 또 FDA 긴급 승인이 났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비대면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일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도 안정적인 흐름 유지되고 있어요. 2.91%, 3% 가까이 상승 흐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출발하는 또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1차 목표가는 17,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었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8,5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를 이제 13,800원 라인대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에 14,000원 라인대에서는 꼭 이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약간의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도 충분히 큰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니까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9%대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한 현대약품도 한번 네. 리뷰해 볼게요. 네, 일단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국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요. 또 빨간 약에 들어가는 성분인 또 포비든 요오드 액을 또 그 성분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가장 또 대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비든 요오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좀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요. 또 새롭게 출발하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또 대표가 될 수 있어서 치매 치료제는 또 정부 정책 수혜 섹터로도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해서 이제 출발하는 치매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목표가를 터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매수가를 제가 6,200원 라인대, 6,300원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타이밍은 다시 제가 달릴까 말까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매수로 잡아드릴 테니까요. 지금 현재는 이제 매수하지 마시고요. 다시 제가 타점이 왔을 때 이 자리에서 다시 현대약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약품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요. 달릴까 말까해서 또 재매수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9월 중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네. 자꾸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우선 드림시큐리티 지난주 화요일에 매수를 했죠. 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나서 네. 또 보안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전일 종가가 고가로 끝났는데 이게 아마 제가 추석 연휴 바로 전날에 추석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 전일 또한 종가가 고가로 끝나면서 한 6% 정도 이상의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좀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IPO 관련해서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관련 보안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해서는 카카오 관련된 모든 보안을 통과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고 또 그 외에 보안 관련해서도 양자 보안, 블록체인 보안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가 구간에서 익절가만 좀 상향해 드리도록 할게요. 익절가를 4,500원 라인대, 전일의 시가 라인대로 4,500원 라인대를 익절가로 설정하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그대로 잡겠습니다. 4,8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5,300원 라인대를 잡고 그대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드림시큐리티 익절가 4,500원으로 상향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날 매수 후에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다날도 한번 리뷰해 볼게요. 다날도 한번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다가 큰 수익을 챙겼고 다시 한번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인데 아까 드림시큐리티가 카카오 관련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다날 같은 경우는 카카오 관련된 모든 휴대폰, 모바일 결제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언택트 관련 최대 수혜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일 좀 이제 목표가를 제가 5,4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었는데 전일 5,350원까지 목표가를 조금 남겨두고
두고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익절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다날은요. 일단 본저가인 4,9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본저가로 잡고 목표가랑 2차 목표가는 그대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5,400원 라인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900원 라인대를 잡고 그대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날까지 총 4가지 종목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제자 방송분 유튜브를 보니까요. 댓글에 대박이다, 믿을만하다 이런 좋은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댓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오늘도 시장에서 가장 네. 강력한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꾸준하게 항상 칭찬의 글을 받고 싶지만 또 네. 앞으로 좋은 종목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에 찬 마음으로 달릴까 말까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또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린 뉴딜 섹터입니다. 그린 뉴딜 섹터.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지지율과 관련된 섹터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좀 격차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지금 네. 16%포인트 정도로 격차로 좀 벌어진 상태인데 유일하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희비가 좀 엇갈리는 정책이 있어요. 바로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해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탈퇴를 했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후보는 오히려 재가입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현 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그 안에 그린 뉴딜 관련 섹터는 남은 임기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코로나 확진자 여파에 따라서 좀 흔들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조 바이든 그 친환경 정책과 그리고 우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과 같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그 섹터에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심히 보자라는 관점에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린 뉴딜 섹터 내에서 네.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일단 그린 뉴딜 관련 안에서 수소차 관련 섹터, 그 안에서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대우 부품입니다. 대우 부품을 오늘 들고 네. 와 주셨습니다. 그럼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대안주로 일단 봐야 수소 할까요? 연료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선 대장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그 큰 틀로 봤을 때 미래차라는 큰 카테고리 안으로 봤을 때는 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래차에선 대장주로 앞으로 볼 수 있지만 네. 일단은 대안주로 보고 접근해 맞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7%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11%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네, 일단 대우품을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용 콘덴서와 전장 부품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비 개선과 그리고 친환경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수소 연료 전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EWP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EWP가 뭐냐면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전기 부품이다. 전기 펌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인 PTC 히터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플라잉카, 정부가 플라잉카를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플라잉카에 오히려 수소 연료 전지를 오히려 채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잉카 관련 수혜주로도 묶이고 있고요. 또 전기 자전거 관련해서도 관련 부품들, 핵심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수혜 섹터이기도 하고요. 또 전기차 관련 수혜 섹터이기도 하고 또 플라잉카 관련해서 또 수소 연료 전지로 작동할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또 미래차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대우 부품을 가져왔습니다. 네, 매니저님은 항상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네. 있는 종목들을 노리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10%대, 9%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현재가 기준에서 오늘 좀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 수소차 안에서도 지금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 네.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만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우 부품 같은 경우는 다른 수소차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고 최근에 그래도 의미 있게 또 박스권 라인대를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해줬고 2차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제가 2,700원 라인대, 이 박스권의 이제 상단 부분이었던 2,700원 라인대를 잡아 드릴 텐데 좀 시장 여파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700원 라인대까지 여러분들이 2분 아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되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3,300원, 바로 정고점 라인대인 3,3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3,6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우부품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셔서 항상 방송 후에 급등을 하는데요. 네. 네, 다음 종목은 과연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또 다시 한번 지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바로 정치 인물 섹터입니다. 정치 인물 섹터, 네. 시장에 영향을 덜 받는 섹터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집중하고 계신데요.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늘 비보호가 나오는 섹터입니다. 그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 정치 인물주는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비보호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정치 네. 인물들이 워낙에 또 다양하고 또 여권, 야권, 인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새로운 인물 그리고 또 타점이 바로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인물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정치 인물주는 비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보호 주셨고요. 네. 이전에 새우글로벌로 저희가 정말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이죠? 네,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안철수 관련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써니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써니전자. 네. 그러면 대장주로 봐야겠죠? 네, 지금 대장주로 보는데요. 지금 가격이 좀 많이 급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맞습니다. 제가 가격 전략을 이따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이따 가격 전략을 들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대 급등하면서 5,470원, 5,31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써니전자를 가져온 이유는 지금 오늘 조사 결과에서요. 범야권 후보 중에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9%로 1등을 달성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후보 중에서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었는데 1% 차이로 처음으로 안철수 국민당 대표가 1등 야권 후보 중에 범야권 후보 중에 가장 1등을 달성했다라고 밝혀져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안철수 관련 종목들이나 안철수 관련해서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내년 보궐선거에서도 서울시장 그리고 또 고향인 부산시장의 출마 가능성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에 대한 모멘텀도 살아있고 또 대권 후보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안철수 관련 종목은 오히려 우리가 타점이 왔을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바로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고요. 다시 재매수 말씀드려서 또 10% 이상의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었는데 원고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7%에서 8% 정도대 상승 흐름 유지되고 있었었는데 지금 아까 방송 중에 17%까지 좀 상승이 나와서 가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지금 12%, 11%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매수가는요. 이건 좀 걸어두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5,00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좀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좋겠고 또 그리고 4,750원 라인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는 5,600원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고가가 5,500원을 찍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1차 목표가는 5,700원 라인대로 조금 상향을 하겠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200원을 말씀드렸는데 2차 목표가는 6,5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원래 4,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손절 라인대는 똑같이 4,500원대를 유지해서요. 4,5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급등이 나오면서 가격 전략이 네. 조금 수정됐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섹터, 두 가지 종목 만나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도 지금 매수한 종목이 지금 상한가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과는 상관없이 확실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면은 시장이 하락이 나와도 상승이 나와도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이제 연휴를 앞두고 짧은 연휴를 앞두고 또 마지막 거래일인데 다음 주에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MBN골드 사이트에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4시에 김준호 매니저님 또 한 번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 예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잠시 후 4시에 뵙겠습니다.